빨리 매도해서 지금 100만 원 이하로 돈 버신 분들이 전체 50%가 작년에 그 좋은 시장에서 100만 원 이하로 번 돈이 50%예요. 100만 원밖에 못 벌었다고요? 네. 절반이? 장기적으로 복리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복리를 얻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죽여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긴 시간 투자하는 동안 안 다쳐야 된다. 예. 이런 게 핵심이시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좀 두 고마운 기업, 두 반도체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성장률도 올라가고 뭐 외환도 엄청나게 우리도 외화도 획득할 수 있고 그다음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좋은데 이게 자본시장의 주 핵심 두 기업이 되고 이제는 거의 40%에 가까운 네. 점유율을 차지하다 보니 근데 이 두 업체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저차, 네, 업황의 고저차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는 S&P가 더 무난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시장의 비중이 큰 게 그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주식 투자에 대한 컨셉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이제 연금 부자가 뭐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불 이상 연금 부자가 100만 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한 거냐? 주식 투자 잘해서 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네. 401k 그렇죠. 퇴직연금에서 그게 뭐 한 8% 증가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분들이 한 400만 원만 집어넣어도 회사에서 400만 원 넣어주면은 네. 한 800만 원 가지고 그게 이제 한 30년 이상 운영하게 그렇지. 되면은 100만 불 이상 10억 이상 올라가는 것 아니냐. 네네. 뭐 충분히 100만 불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주식 투자를 갖다가 저는 개념을 바꾸자. 주식 투자는 예. 자산 형성의 이 수단이다. 음. 부동산이 되지 부동산은 어렵지 않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미국 사람들처럼 많이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데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산 형성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복리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복리 시스템에서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투자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로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연금저축 구조를 통해서 자동 정시 투자하게 돼서 네. 그렇게 해서 만약 한 70% 자산이 매년 이렇게 좀 증가하는 걸 보게 돼. 나머지는 자기가 얼마든지 뭐 이런 주식 투자하면서 네네. 또 투자도 즐겁게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인생이 어느 정도 좀 투자가 즐거워질 수가 있고 네네.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노후를 위한 자산 중에 뭐 수많은 자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부동산이 그랬고 미국은 주식을 했는데 그 외에 뭐 금도 있고 또 다른 자산도 또 그냥 채권, 예금 뭐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역사가 증명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한국 시장을 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네. 이게 매년 지금 뭐 2010년이면 거의 13%예요. 네. 그다음에 뭐 100년을 봐더라도 거의 뭐 8에서 10%씩 네. 10% 가까이 계속 상승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네. 주식이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냐? 그럼 뭐 워렌 버핏 다 얘기했죠. 생산성 있는 자산, 부가가치를 내는 자산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주식이 네, 그렇죠. 기업들이 계속 그렇죠. 성장하고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결국 기업의 자본금인 것이고 네.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네. 역사를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경제의 4개 주체 있지만 거기서 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이끌어내는 사실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국의 S&P 500은 세계의 이런 혁신을 성장하는 500대 기업, 가정이 500대 기업이 돼 있고 네. 그 지수 산정 방식이 해가지고 네. 보니까 10년마다 35%가 교체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1등이지만 뭐 지금 조금 있으면 뭐 이제 구글이 1등하라는 얘기하고 있고 10년 뒤에는 누가 1등을 차고 있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플 1등이었다 지금 밀려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없는 거라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계속 좋은 기업으로 이게 바뀌어지고 있는 구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성장을 끌어가고 있을 때 그 성장의 핵심에는 500대 기업이 있는 것이고 네네. 그 500대 기업을 투자하는 방법이 우리가 S&P 500이 네.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더 있는 거는 미국 뭐 우리 좀 안타까운 거지만 가버넌스 체계라든가 주주가치 환원해서 애플의 ROE가 뭐 한 170% 넘다지 않습니까? 네네네. 삼성전자 20%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거는 애플이 물론 이익을 많이 낸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주주 환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고 네. 또 어찌 보면은 애플이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애플이 자본이 필요 없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전자는 매년 그렇죠. 캐펙스가 어마무시하죠. 50 내지 60조를 갖다가 매년 투자를 해야만 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60조 벌어도 60조 투자하면은 사실 어찌 생각하게 되면은 네트를 보게 되면은 네.
빵인 거죠. 네네. 그 정도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음. 내년 다음에 100조 6조면 40조 남긴 하겠지만 네네네. 그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축통화임, 그다음에 연준에서 음. 유동성으로다가 증시를 부양하는 힘 때문에 네네. 결국은 주식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 네. 기업이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고 네. 그 이끌어가는 기업이 핵심리에 있는 것들이 미국 S&P 500에 들어있으니까 거기다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하게 네.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이 네. 어느 순간 정리시 투자하다 보면은 큰 자산이 돼 있어서 네. 노후에 이렇게 의미 있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황 교수님은 기관 투자자 역할도 해보셨고 예. 개인 투자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많은 개인들이 기관 투자는 정보가 많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유리해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은 정보가 없어서 힘들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기관 투자자가 된 제 입장에서 보면 네. 개인이 훨씬 편하지 무슨 소리야.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두 개를 다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편하다는 거는 내 돈이 안 와서 편합니다. 아니에요, 힘들어요. 예, 부담감 많아요. 부담감 많아요. 일단 예, 네. 예, 일단 예,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내 돈이 아니다. 예. 내 돈이 아니라서 일단 내 돈이 편하다. 아니니까 네. 좀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네네네. 있고 네. 두 번째는 운영 못하면은 뭐 그냥 해고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너 저기 운영력 그만해. 음. 예. 왜냐면 운영력이 그 연봉이라는 게 운영력이 상대적으로 높죠. 뭐, 한 2배 3배 됐는데 그렇죠. 갑자기 뭐 1년은 모르지만 2년 2, 3년 못 하면은 네. 그러면 너 운영력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만둬. 이렇게 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운영력 입장에서는 그 내 돈이 아니라서 그 이렇게 좀 편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항상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네네네. 이거가 이제 큰 차이고요. 네. 사실 실질적인 차이는 기관의 운영력은 벤치마크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돈을 줄 적에 자 이 돈은 네가 뭐 코스피 200을 만약 코스피 200을 네가 비트해야 돼. 이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 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제가 근무했던 이제 삼성의 자산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큰 자산을 채권을 매칭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가 그 부채라는 것이 보험료를 받아서 나중에 보험금을 갖다가 연금이라든가 네. 사망보험을 뒤에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보험금이 부채입니다. 보험회사는. 그래서 이제 그걸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되게 20년, 30년, 10년 이상 되는 채권 운영하고 그렇지만 캐피털 자산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 이러는 거죠. 벤치마크를 운영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한국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에다가 많은 걸 배정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S&P라든가 다수의 환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네. 그쪽 자산이나 대체 자산 중심 가면서 그럼 주식은 이런 거죠. 주식은 기관은 좀 더 객관적이니까 네. 지수가 한국 PBR 예를 들어서 뭐 0.8, 0.1 그러면은 기관 입장에서 지금 채권하면 5%인데 여기서 하면 이 정도 가격에서는 1년 정도 보게 되면은 10% 나온다 하면 네네. 자금을 배정합니다. 그럼 그 자금은 벤치마크가 아니라 그 자금은 절대 순위를 내야 되는 자금.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 10%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기관에 회수해 가요. 네. 예, 뭐 지수가 더 올라가더라도 네네. 그 이거를 회수해 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관의 매니저들은 사실은 큰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해 주는 데 있는 것이고 개인과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말씀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기관이 제가 보기에는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남의 돈에 편하긴 하지만 운영 스트레스가 있고 네. 또 벤치마크라는 게 주어지는 게 있고 자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보다 플렉서빌리티가 네. 훨씬 없다. 없다. 네. 왜냐하면 어느 종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지. 예,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죠. 제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예, 예, 그걸 예. 다 지키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운영력들이 사실 그거 다 지키다 보게 되면은 시장 비트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 비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25년도 한국 시장 비트한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네네네. 네, 특히 시장이 올라갈 때는 없습니다. 네. 시장이 올라가면은 한국 시장은 특히 네. 시장 올라갈 적에 네. 삼성전자를 뭐 아마 지수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어요. 거의 없죠.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앞으로 사모펀드 이렇게 이제 여기 매트리스 투자 자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액티브 운용주는 3호로 이미 그렇게 가고 네네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ETF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 계속 외국인과 맞서면서 중소형주 중심 투자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수익 내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개인이 유리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이 유리한 게 있는데 아까 개인이 유리한 측면 저는
있긴 하나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그 감정에 휘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네.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시장을 비트하기 어려운 거죠. 어, 지금은 어려운 거고. 네네네네. 그냥 개인들은 가치 투자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를 하는데 모멘텀 투자의 가장 핵심은 매도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매도라고 나와야 되는데 빨리 매도해서 지금 100만 원 이하로 돈 버신 분들이 전체 50%가 작년에 그 좋은 시장에서 100만 원 이하로 번 돈이 50%예요. 아, 100만 원밖에 못 벌었다고요? 절반이? 매도에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매도를 많이 했으면은 늦겠지만 그 모 증권사에서 분석할 그 구자를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매도 구자를 보니까 100만 원 이하로 본 사람이 50%예요. 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 그러니까 기관보다 개인들이 위한 거는 개인들보다 시장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어떤 주도주의 제가 보다 과감하게 실을 수가 있고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네. 그런데 실제 행동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를 실추할 수 개인들이 저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각도의 TV 정도 보신 분들은 저는 아마 그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을 아, 생각해요. 저희 구독자들 수익률을 올리라 그러면 저희 구독자는 수익률 저보다 좋으신 분들 꽤 많아요. 수익률 굉장히 좋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래서 전 이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작년에 그랬던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가치 투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가치 투자가 승리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죠. 모멘텀 투자는 지수를 보면 계속 모멘텀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도에서 실패해서 조금 멀지 아니면은 고점 사가지고 확 물리든지 둘 중에 되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어려운. 그래서 저는 계속 개인들도 70% 정도는 S&P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은 한국 시장에 되면 가치주 하는 데다가 네. 그러면 저는 한국의 가치주를 투자하시게 되면 아마 S&P랑 비슷한 정도의 수익률을 이 한국 가치주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가치주는 선별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선별과 인내력인데 네. 그거는 결국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그거는 이렇게 잘 자문을 받으셔서 네. 하게 되시면은 그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내가 어떤 실력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지수 이런 대형주 간다 할지라도 하게 되면 지수를 이기 어렵고 네. 중소형주 하신 분은 뭐 그건 거긴 답이 없더라고요. 네. 아니, 너무 직선적으로 그냥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틀린 얘기가 하나도 왜냐면 없으신 것 이게 같아서. 제가 이제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좀 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계속 해외에서도 있었고 예, 이 예. 반이 근데 또 외국 이제 여러 많이 만나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글로벌에서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머징 시장에 들어가 있고 네네. 이미 글로벌 투자에서 보면 한국은 소형주 시장이에요. 네네네. 2%밖에 안 돼. 삼성전자 몇 개 큰 회사가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회사는 작은 거거든요. 음. 거기에 중소형주는 너무 작은 거죠. 네, 네, 그 네. 외국인들이 이거는 중소형에 특화된 펀드만이 일부 한국의 좋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세 투자할 뿐이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보의 무슨 증권사에 분석한 거에 이야기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당일 매매가 당일사 당일 파는 게 50% 가까이 그래요? 네, 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와. 코스닥 시장은 뭐 개인의 비중이 7, 80%가 네. 매매가 비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만일에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그런 네. 어떤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감독 기능이 좀 더 철저하게 되면 아마 코스닥 시장이 건전화되면 네. 저는 여기서 옥석가리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이 충분히 여기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되긴 하지만 네. 지금 같은 상황이 만일에 지속되게 되면은 그런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이런 작은 주식에서 뭐 제가 뭐 저도 산업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렇게 뭐 불미스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살아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는 뭐 몇 개 국한된다고 저도 믿고 싶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가버넌스 문제가 저는 한국은 뭐 삼성 큰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고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대기업들의 가버넌스를 지적하는 기업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이미 시장의 감시를 충분히 받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의 가버넌스가 훨씬 어려운 네. 상황인데 네. 하여튼 그쪽에 투자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그렇죠. 조심해야 되지 싶습니다. 업계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정말 자주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봐보니까 그 회사 이렇던데 그런 기업을 투자한다고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죠. 업계에 계신 분들이. 예. 그 숭실대학교 황정호 교수님과 함께 정말 개인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오늘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거의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값
만큼 나쁜지 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나쁜 줄 몰랐어요. 100만 원만 수익 낸 게 50%고. 작년에 뭐 증권사에서 제가 알기에는 예. 박도희님 다니신 증권사를 아니 코스닥을 사가지고 하루 만에 파는 사람이 절반이고 저는 지금 그거 다른 데서 다른 저는 지금 굉장히 쇼크 먹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주식을 그렇게 하지? 말이 돼? 저는 업계에 있었지만 그런 데이터는 안 봤으니까 설마.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와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각도기 TV는 답답할 겁니다. 네, 그런 분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채널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데이터는 아닌데 우리나라 1,400만 인구 중에서 20% 정도가 데이 트레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 다 밥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위에서 회사를 그만두시고 옛날에는 뭐 할까 고민하던 분들이 지금 이제 다 데이트레이더? 예를 고민하고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제 노년에 그것도 처음에는 안 데이 돼. 트레이더까지는 아닌데 어.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다 둘 중에 하나죠. 이익을 나도 데이 트레이더 갈 수 있는 것이고 손해 보면 더 갈 수 있는 것이고. 네네. 예. 그러니까 아우. 그래서 저는 이분들 제발 70% 정도는 안전하게 네네네. 이렇게 또 안전하게 운영해 주는 기관 같은데 좀 맡겨두시고 30만 가지고 해라. 그래야지만 노후의 삶이 보장이 되고 네. 여러분의 삶이 건전한 삶이 되는 것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뭐 책에 들어있다 보면 되게 맞아. 지금은 자녀분들한테도 또 학생한테도 얘기하시지만 끝에 얘기는 친구분들한테 하는 얘기처럼 네, 들려요. 맞습니다. 이거 안 돼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백발백중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익이 삼성전자 큰 수익이라는 분들은 최소한 1년 이상 지금 들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수익 안 나거든요. 야, 이거 참 안 되는데. 개인들이 이 지경인가? 네,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지금 정부에서도 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네. 이런 자격은 안 되겠지만 좀 우려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여러 가지 많이 펴고 있는데 네. 정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이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좀 펴줬으면 바라며 그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 시장을 좀 정화하는 거. 그게 좀 그렇죠. 그게 좀 저희도 끝도 없이 주장하는 게 거래소 바뀌어야 된다. 거래소 이 상황은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큰 회사 나오신 분들은 조심스러운데 저는 좀 왜냐하면 지금 네. 그 예전에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제 주위에서 보더라고 그 장바구니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객장에 안 나오실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다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이거 큰일 났지. 큰일 나기 때문에. 아니 진짜 우리도 미국처럼 꾸준히 시장이 오를 수 있도록 지수 관리도 하고 그다음 쪼개기 상장 안 하게 하고 하나 기업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너무 답답해. 네 오늘 우리 숭실대학교 우리 황정호 교수님과 함께 쓰신 부의 초가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들이 이 책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한번 읽으시기 좋으실 것 같고 읽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가슴에 새기면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률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